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무전 취식 사건입니다. 상습적으로 음식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다 붙잡힌 무전 취식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크지 않은 돈이라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무전 취식, 속칭 먹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거대한 댐은 작은 균열이 반복되면서 무너져 내리게 되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의 신뢰 자본을 붕괴시키는 무전 취식 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자, 지난달이었죠. 한 유튜버가 음식점에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어느 유튜버 A 씨가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춘천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를 가게 되었는데요. 예. 거기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한 달 전에도 같은 식당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고요. 예. 그때도 이제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같은 음식을 다시 가지고 오라라고 요구를 해서 먹고 간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음식점 주임은 이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속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 당시 CCTV 영상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군복을 입은 남성과 여성 또 사복 차림의 여성이 이제 등장을 해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군복을 입는 어떤 젊은 여성이 음식을 먹다 말고 의자에 걸려있는 담요에서 뭔가를 떼더니 식탁 위 휴지에 올려놓는 장면이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튜버 A 씨는 그 언론에서 햄버거가 담긴 그릇에 머리카락이 발견됐고 그것을 예. 휴지 위에 올려놨다. 그 다음에 그 휴지를 종업원에게 보여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고 주장한 것이고 담요에서 뭔가를 떼가지고 휴지에 올려놓은 그 장면은 담요에 묻어있던 감자튀김 조각을 떼어내서 휴지에 올려놓은 장면이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전에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너무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자, 무전 취식 문제가 사실 뭐 옛날 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현재도 상당히 꾸준히 일어나고 있죠. 예.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하고 예. 일명 먹튀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해마다 10만 건 이상 경찰에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수량이네요. 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이 먹튀 피해 호소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네.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하면 경기도 남양주의 곱창집에서는 일가족이 83,000원어치 막창을 먹고 남은 음식까지 포장까지 했는데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지는 일이 있었고요. 예. 또 울산에서는 남녀 2명이 17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그대로 달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로 참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또 이제 요즘엔 결제를 이제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또 그리고 이체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자, 이걸 또 이용하는 사기 수법이 있습니까? 네, 이 신종 수법인데요. 은행 어플을 이용해서 음식값을 이체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체한 금액이 찍힌 화면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이체 취소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예. 이 밖에도 뭐 음식 배달이 늘어나니까 현장 결제나 계좌 이체 등 후불 결제 시스템을 악용해서 배달 먹튀 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예. 음식을 받은 다음에 돈을 주지 않거나 뭐 아예 다른 곳으로 배달을 시킨 다음에 음식이 오지 않았다고 환불을 받고 배달된 음식을 몰래 가지고 가는 그런 황당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자,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별 돈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이게 쌓이고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손해가 되는 예. 그런 거잖아요. 자, 이런 무전 취식 행위로 실형이 실제 나오기도 합니까? 예. 일단은 무임승차나 무전 취식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보면은 영업용 자동차나 배를 타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무전취식 행위는 동시에 사실은 형법상 사기 행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무전취식의 사기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징역형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살고 출소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출소한 다음에 한 달 정도 만에 음식점에서 소고기 2인분, 공깃밥, 음료수 같은 4만 원 이상의 음식을 시키고 무전취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동종 무전취식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다음에 출소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범행을 저지르고 또 현재 거처 없이 노숙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요즘 이제 거의 모든 식당에 가보면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결국 이제 무전취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얼굴 자체가 녹화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무전취식한 사람의 얼굴을 이제 공개할 때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네. 현재 이 먹튀 방지를 위해서 CCTV를 공개해서 현상금도 걸어서 공개 수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CCTV 공개 하루 만에 음식값을 입체해 오거나 아니면은 식당에 직접 와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일정 부분 효과를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먹튀 손님의 얼굴이 공개된 CCTV 화면을 공개적인 곳에 게시하게 되면 이 사실 명예훼손의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해 연말에 어떤 커플이 먹튀를 했다면서 가게가 모자이크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CCTV를 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의 계산 실수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영상이 공개됐던 손님이 가게 업주를 좀 역으로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상에 이제 영상을 올릴 때는 정보통신망법상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사실 여부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명백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형사적인 처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군요.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자, 무전취식을 하면 경범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자, 무전취식 행위는 반복되면 사기죄가 적용되게 되고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낮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피해를 반복 양산했다라고 하게 되면 판사는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시킬 겁니다. 자, 처음 적발됐으니까 경범죄죠.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CCTV에 무전취식 범행을 했던 사실이 발각되게 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 무전취식 사기다라고 봐서 법원은 단기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전취식 사건 다뤄봤는데요. 관련해서 법적 조언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폐업 가게가 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 좀 이런 범죄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일이 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무전취식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삼가하셔야 되고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피해를 본 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를 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발률을 높이는 것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신용을 훼손시키는 이런 사기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피해 예방 위해서 이제 벌금이나 처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초범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벌금 액수가 낮아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벌금 액수를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처벌의 강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적발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 업주 입장에서는 CCTV 설치나 CCTV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 이제 피해가 입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을 좀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하겠습니다.